이번 결과 보고서는 상반기 전시했던 것 중에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요. 숲이 나타나고 물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벌목이라는 작품은 현실이 주는 굴욕감 때문에 때때로 제 세상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종종 들 때가 있거든요. 그 기분이 들 때마다 나무를 베고 제 스스로 그 굴욕감에 지배당해서 나무를 벨 때도 있고 피지배적으로 제가 배임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숲을 더 울창하게 만들고 이 두세 개가 자꾸 충돌하면서 이제 큰 숲 안에서 이제 벌목을 하는 사람이랑 거기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결과보고전에는 제가 창작센터에 입주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오던 공간에 대한 생각을 입체 작업이 아닌 평면으로 옮긴 작업들을 위주로 전시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장소, 공간의 개념은 안정된 개체이며 하나의 존재론적 경계로 정의되어 왔으나 현대에 와서 과학의 발달은 공간의 개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물리적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뒤섞인 물체들로 채워져 있으며 또한 안과 밖의 경계도 형상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안은 한계가 존재하는 닫힌 공간이며 밖은 경계가 없는 무한의 공간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안의 공간 또한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고 밖은 한없이 좁은 단칸방과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작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생산물 시리즈입니다. 개인전 때 사용했던 작품 중에 일부고요. 그 개인전 때는 평면 작업 7점과 입체 작품 6점을 같이 전시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생산물 시리즈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몸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물들을 수집하고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인데요. 그 복원의 형식은 박물관이나 명품관에서 볼 법한 그런 자대 형식을 빌려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작업은 흙덩어리를 던지는 행위를 기록한 작업인데요.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던지는 주체는 보여지지 않고요. 던져진 흙덩어리와 그리고 벽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이제 흙덩어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놓여진 세라믹 오브제가 같이 하나의 작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앞으로 던지기라고 붙였는데요. 제가 창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창작을 시작하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안에 있는 어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던지는 행위가 이 흙덩어리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에 나온 존재들이고 그리고 던져지거나 부딪히거나 떨어져 가지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어떤 의미를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창작의 과정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던져진 흙덩어리가 그러니까 창작이 시작된 어떠한 것들이 창작의 이제 임계점을 넘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임계점을 넘고 어떤 것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패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시켜 봤습니다. 저는 이번 결과보고전에서 사라진 장소 2개의 방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9월에 진행한 개인 프로젝트 변신 흔적을 남은 시간들의 전시에서 여러 이유로 선택되지 않은 작업물들과 지난 전시에서 선보인 작은 오브제 그리고 개인전 이후 새롭게 진행한 평면회화 2점을 전시하였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2가지 방식으로 일어나고 기억과 동시에 잊혀지고 있지만 그것을 소환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라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기억의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현재에 이르러 이미지를 제거하고 안료를 칠하고 긁어내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쌓는 방식으로 흔적들을 화면에 만들어내는 평면회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자는 사라진 장소 2개의 방을 통해
위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작가가 실험해야 할 회화에 대해서도 말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영상은 다카포 와리아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입니다. 다카포 와리아는 음악의 전형적인 아리아 형식인데요. A, B, A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부분은 가수가 즉흥적으로 이제 노래를 하면서 장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주했던 자연물들과 그리고 700년이 된 계곡동 느티나무 그리고 할머니의 노래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을 담아서 이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그런 상상하는 작품을 진행하였고요. 어떤 자연의 큰 내재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조형물은 웅상에서 나온 가죽이라는 작품입니다. 중국 고대 신화서인 산해경이라는 책에는 웅상목이라는 어떤 신성한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나무에서 가죽이 나와 그 껍질로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었다는 신화적인 어떤 내용을 읽게 되었고, 신화적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나무 그리고 직물, 인간 사이에 발생되는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좀 연결해보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태미 레이던시에서 대전 인근의 이주민들과 교류하고 영상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네팔 이주민과의 교류로 만든 영상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민과의 만남,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웃과 나누는 대화 속에 듣게 되는 어딘지 불편한 이야기처럼 일상화된 배제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이주민들의 네트워킹 공간인 식당을 거점으로 요리를 매개로 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전 인근의 사가르마타 룸빈이라는 네팔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지역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분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들의 문화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염소와 옥수수는 네팔 식당을 운영하는 원주누릉 씨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두 영상은 10월에 열리는 네팔의 다사인 축제를 즐기고 있는 네팔 이주민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만든 작업입니다. 저희의 추석처럼 다사이는 추수가 열리는 것을 그 시기에 맞춰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저 왼편에 있는 바람에 날아가는 비단처럼은 네팔 이주 노동자 쉼터에 걸린 네팔과 한국의 국기를 레선빌이라는 우리의 아리랑 같은 네팔의 민요에 비유한 영상입니다. 그 옆의 영상 해피 다사이는 명절을 즐기는 이들을 통해 우리와 다르지 않는 문화와 정서를 담아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레이어된 화면으로 만들어 어떤 문화, 사회적 인식의 경계를 넘어가는 존재로 비추고자 하였습니다.